자, 이번 시간에도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 7월 달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신고가 이때 일어난 거죠. 설해마을 영화 유기 사건이라고 많이 알려진 이런 사건입니다. 이 서초구에 있는 설해마을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프랑스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 루이 크루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크루조 40세고 그 다음에 요 부인이 베로니크라고 하는데 이제 39세고 당시에 2006년 당시에 그렇게 이제 둘이 부부입니다. 둘이 부부가 있고, 사람은 이제 외국계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집 냉동고에서 갓난아이 시신 부부가 발견됐다,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한 것이죠. 그래서 6월 말에 프랑스로 갔다가 다시 7월 18일에 이제 귀국을 한 상태였습니다. 진술했을 때 택배로 강고등어를 주문해서 이것을 냉동고에 넣으려다 보니까 이상한 게 있었다. 확인해 보니까 시신이었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한 것이죠. 여기 관할이 이제 방배경찰서입니다. 예, 방배경찰서가 관할이었고요. 이제 주사를 한 것이죠. 조사를 하는데 이 수사관들은 그 대상자들의 그 모든 표정 하나하나 아주 유심하게 봅니다. 그런데 그 참고인 진술 받는 동안에 장루이라는 사람이 손을 덜덜 떨고 있는 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이 장루이한테 그 DNA 샘플을 채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회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 아이 같으면은 그 냉동고에 있는 것을 누웠다가 스스로 신고했을까라는 추정을 하면은 그러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왔던 것이죠. 이 집에는 이제 그 가정부가 있었고 또 관리인이 있었습니다. 관리인. 가정부의 국적은 필리핀이었고 이 관리인은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이제 그 의심스러운 상황이 된 것이죠. 확인해 보니까 이게 가정부는 2달 동안 그 필리핀에 여름 휴가 겸 이렇게 이제 갔다 온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 장루이도 여름 휴가를 갔다가 그 회사 일 때문에 잠시 들어온 거예요. 보통 외국 회사들 보면은 여름에 휴가를 뭐 한 달, 2달 이렇게 그 휴가를 가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2달 휴가를 장루이라는 사람은 2달 휴가를 간 것인데 2달 휴가 동안에 가정부도 이제 자기 필리핀 집에 간 것이고요. 또 이 관리인도 휴가가 없으니까 뭐 특별히 관리할 게 없어서 프랑스에 있는 상태였어. 그래서 보니까 이 갓난아이가 이
장로의 집에서 출산된 것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화장실, 거실 이런 데서 혈흔도 발견되었고요. 아기를 감싼 수건이 이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건과 동일한 수건이었다는 것이죠. 예. 또 그리고 영아를 한 아이를 비닐 종이로 감쌌는데 그 비닐 종이도 이 집에서 사용하는 그 비닐과 똑같은 종류였다. 그러면은 굉장히 의심이 가는 거죠. 여기 있는 안에 있는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밀접한 관련성이 추정되는 것이죠. 또 보안업체를 가동하고 있었는데 보안업체의 기록을 보니까 강제 침입 사실이 없고 보면은 이 집에 드나든 사람이 여기 프랑스 관리를 해주는 사람들이 친구가 와서 관리를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인이 아주 좀 수사하는데 좀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런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평소에 이 사람이 냉동고를 잘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신이 휴가가 2달 7월 8월 휴가인데 그 전부터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신고를 받고 우리 국가수에서 부검 결과를 하니까 부검을 보니까 결과가 보통 한 태어난 지 일주일 정도 된 아이였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신생아였다. 그 다음에 폐에 공기가 있다. 이것은 출생 이후에 숨을 쉰 이후에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고 어머니 뱃속에 나와가지고 숨을 쉰 상태에 호흡을 하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망했다는 것이죠. 또 탯줄이 아주 규칙적으로 잘려 있었던 것이 아니고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잘려 있었더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최근에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출산하게 되면은 아주 깔끔하게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이제 또 추정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자연분만으로 출생한 뒤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갓난아기의 몸무게가 그대로 아주 냉동 상태로 있었는데 보니까 둘 다 우량아였는데 쌍둥이 였다는 겁니다. 3.2kg, 3.6kg 정도로 이제 아주 일반적인 경우가 3kg 내외 최근에 보통 그렇게 보통 아이들이 출산이 되죠. 그런데 한 3.6 정도면은 좀 큰 아이고 보통 쌍둥이들은 일반 아이들보다가 좀 적게 태어나죠. 어머니 뱃속에 둘이 같이 있으려니까 공간이 넓다고 해도 좀 둘이 조금 적게 태어나는 경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상당히 큰 이런 몸무게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죠. 얘는 와서 이제 신고를 하고 26일 날 회사에 일 다 보고 나머지 휴가 한 달 더 있으니까 출국하겠다 그래서 프랑스로 갔어요. 프랑스로 이제 출국을 했고 이 당시만 해도 이 수사팀에서는 이 사람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갔다 와라 이렇게 이제 허가를 해준 것이죠. 가고 나서 DNA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장노이로 밝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도 보니까 어머니도 쌍둥이인데 보니까 일란성은 아니에요. 일란성은 연기 서열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일란성 똑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일란성은 아니고 이란성 쌍둥이로 되는데 어머니가 또 똑같이 그 DNA 분석 결과 동일인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자기가 신고를 했고 또 신고에 즉시 출국하지 않고 한 3일 정도 머물면서 경찰에 또 그 참고인 진술도 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범인은 아닐 거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론에 나오니까 바로 누군가 이 사람이 그 다른 여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여성 관계가 아주 뭐 복잡하다는 얘기를 본인도 하고 주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갓난아이의 어머니를 찾는 이제 그게 중요하다고 수사팀에서 판단한 것이죠. 그런 언론의 추측이 맞는다면 이 사람과 뭐 이래 그 긴밀한 관계를 맺은 많은 여성들에 대해서 수사 범위가 이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과거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그 냉동고에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가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좀 그 수사선상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가정부 관리는 유일하게 이 집을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이죠. 여기서 이제 가정부에 대한 DNA를 분석해 보니까 전혀 관계가 없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요 부인이 있었는데 요 부인은 벌써 이렇게 여기 이제 7월부터 휴가를 얻기 위해 가지고 6월 말에 출국한 상태라 가지고 지금 한국에 없는 상태니까 그 DNA를 확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집에서 쓸 수 있는 생활용품들이라면 뭐 흔히 쓰는 우리가 많이 발견되는 게 칫솔 같은 것들, 또 머리 빗는 빗, 이를 우리가 많이 쓰는 거, 뭐 남성들 같은 경우 뭐 면도기 뭐 이런 것들에서 DNA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체를 추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갓난아이 그 탯줄에서 엄마의 DNA가 있지 않을까 하고 또 확인해 보니까 나오지 않고 또 아이를 싼 수건에서 엄마가 출산 당시에 혹시 피를 흘린 것들이 이래 묻어 있으면은 그 이제 다른 DNA의 그 성분들이 나오면 그게 누군지 이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해보니까 뭐 너무 이게 또 DNA 검체가 너무 부패가 진행되어 버리면 또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그 사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 사체와 관련된 탯줄, 어떤 태아를 싸고 있던 수건 이런 곳에서는 나오지 않아서 이 칫솔빗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DNA를 검출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잘 해서 뭐 칫솔, 빗도 있고 또 귀이개도 있었네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DNA를 분석하니까 6개의 DNA가 나오고 3개가 남자의 것이고 3개가 여자의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2개는
그 DNA가 6개가 2개는 이 사람 그걸로 나오고, 또 여성 DNA 중에서 2개는 한 사람, 다른 거는 또 다른 사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보니까, 여기 보면 DNA를 분석해 보니까, 여기에 나온 DNA, 그러니까 칫솔, 빛, 귀개 등에서 나온 그 DNA를 보니까 요걸 사용한 누군가가 여기 있는 이제 2명의 그 살해된 영화들과의 그 어머니 DNA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칫솔에서 여기 보면은 이제 DNA 3개가 나왔는데 남성 DNA고 이 2개는 장씨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식으로 하면 뭐 장씨가 되는데 장무이라는 사람 것이고 하나는 이 사람의 그 자식의 걸로 밝혀집니다. 자식의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보통 지치냐 그러면은 칫솔이 이래 있으면 칫솔이 이래 있으면은 많은 경우에 이쪽에서 주로 DNA를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데 여기 방배 수사팀에서는 이거 전체 다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잡은 것에서 좀 나왔는데 결국에는 여기에서 중간 여기에서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당연히 하는데 요걸 좀 소홀히 하는데 여기에서 그 이제 이런 DNA가 확보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런 걸 다 확인해 보니까 요 사람은 아들 그리고 요 사람과의 모자 관계 이런 게 성립하다 보니까 유력한 여기 영아와 아버지는 장로이고 어머니는 베르니크고 이렇게 이제 DNA 분석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지만 이 유전자,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유전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그냥 뭐 칫솔에 있는 것만 확인해 가지고는 범인으로 지목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2003년 12월에 그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았어요. 베르니크라는 부인이죠. 적출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걸 이제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 병원에 가서 보니까 요 사람의 그 생체 시료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생체 시료가 DNA 분석이 매우 어려운 상태로 파라핀 블록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조직이 잘 있지 않으니까 이제 파라핀을 넣어서 이렇게 좀 형태를 유지한 것인데 이게 DNA가 잘 분석되지 않는 그런 이제 시료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여러 번 계속 되풀이해서 이제 채취하니까 DNA가 나오게 됩니다. 보니까 맞다는 거죠. 이 사람의 그 DNA가 베르니크의 DNA가 버려진 영아들의 어머니의 DNA가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아이를 버린 것들이 적어도 2013년 12월 이전의 일입니다. 한 3년 정도 전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은 이 사람이 이제 뭐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조기 귀국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8월 말쯤 이제 휴가 끝났는데 귀국하겠다고 얘기를 처음에는 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공식의 기자회견을 프랑스에서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갓난아이의 부모가 아니며 한국의 DNA 분석 결과를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프랑스와 공조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때 한국과 프랑스가 범죄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강제로 소환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프랑스 측은 한국의 이런 과학 분석 결과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게 되는 것이죠. 뭐 이게 나중에 나오지만은 이제 한국의 그 과학수사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많이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범행이 이게 매우 좀 비상식적이라는 거죠. 부모가 자기 자녀를 그렇게 했으면 보통 그걸 뭐 숨기려고 하는데 경찰에 신고했다는 점부터 해서 그리고 또 프랑스에서는 한국의 이런 감정 결과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았으니까 프랑스에서는 아주 수사를 의지조차도 없었던 것이죠. 이게 별 문제가 아니었던 사건인데 이제 한국과 프랑스, 특히 프랑스의 뭐 자기네들의 자존심 뭐 이런 거와 이제 관련되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만약 이게 엄청나게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뭐 확실하죠. 확실하게 이게 DNA 분석 결과가 틀릴 확률이 한 99.9라 그러면 0.1%는 틀릴 가능성이 있지만은 0.1%가 만약에 잘못되게 나온 부분이라면은 아주 이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검토하고 한 것이죠. 우리나라 이제 국가수에서도 계속 이제 0.1%의 불확실성을 좀 줄이기 위한 계속 검토를 했던 것이죠. 프랑스에서는 막 그냥 이게 이제 막 아주 전면에 도배를 하게 됩니다. 그 언론에. 당시에 세계적으로 아주 그 2006년도 이때 여름에 북한의 그 핵실험이 막 그냥 세계적으로 가장 그 이슈가 됐던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제치고 그냥 신문에 일면에 이런 것들이 막 뉴스가 막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에서도 언론이 관심이 보이니까 이 한번 수사를 제대로 해보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좀 너네 자료를 보내달라 그래서 한국은 이런 것들을 다 프랑스어로 번역해가지고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모든 자료를. 그래서 프랑스도 현지 경찰들을 한국에 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갓난아이들의 그 DNA를 본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가져가서 보니까 한 열흘 정도 걸렸죠. 열흘 정도 걸려가지고 자기네들이 정밀 분석해 보니까 한국이랑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는 국가수 그 결과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사과하게 됩니다. 프랑스에서는 지금도 한국을 좀 무시하죠.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시하고, 아직도 그 국제사회에 가면은,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뭐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죠. 뭐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지만은 그 하는 뭐 아주 나라들 보면은 서로 간의 그 대우가 많이 틀립니다. 그 조금 뭐 이런 결국 잘 사는 나라들,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뭐 대단한 나라들이 아니고 과거에 누락질을 많이 한 나라들이죠.
세계적으로 가서 그 제국주의 시대의 그 식민지를 많이 그 확보하고 그 식민지들로부터 많은 그 자원들을 수탈해가고 이런 나라들이 결국에는 뭐 오늘날 선진국에 위치해 있는데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고 또 그러면서 개인의 좀 권리, 자유 이런 것들 뭐 존중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은 이제 자기네들보다 못한 나라의 이런 결과들에 대해 가지고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자존심을 많이 내세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엄청나게 쉬운 사건들을 가지고 아주 국제적인 관계에 있어서 아주 어렵게 해결한 뭐 이런 이제 사건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보면은 이제 베르리크는 임신 중독증이었다고 합니다. 임신 중독증.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종신형 정도의 아주 엄청난 그 사건인데 이게 임신 거부증이 아주 심각한 정신병으로 알려지면서 결국에는 10년형이 이제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는 징역 8년이 되었던 이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또 프랑스가 이제 그 기고만장했던 거죠. 자기네들만 그런 줄 알고. 그런데 우리의 그 과학수사나 이런 이제 그 국제관계에서의 위상들이 벌써 상당히 그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좀 프랑스가 한국에 대해서 조금 거만한 자세로 이렇게 좀 응대했던 이런 사건 중에 하나. 이게 아주 그런 큰 사건이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2017년에도 보면은 부산에서 부산 남구에서 자기가 그 출산한 아이를 이렇게 좀 냉동실에 옮겼던 이런 이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두 아이의 시신을 냉동실에 보관한 경우였죠. 그 영아 살해 또는 그 사체유기 혐의 이런 것 범죄였는데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정 비닐봉지에 담긴 아이 시신이었죠. 그래서 두 아이가 있었는데 다 이 엄마가 낳은 아이였어요. 한 명은 벌써 뭐 2년 9개월 동안 그렇게 있었고 한 명은 1년 5개월 정도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원룸에서 살고 있었는데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이제 숨지게 됐던 것이죠. 아기를 낳았는데 키울 능력이 안 돼서 방치하다시피 해서 숨졌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냉동실에 보관했다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아이를 스스로 낳다가 자기 이제 기절해서 깨어보니 아이가 이제 숨져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진술이 됐던 이런 사건들도 일어났었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